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달걀입니다. 단백질의 제왕이라 불리고 병원에서도 근육을 지키려면 달걀을 드세요 라고 권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보다 근육을 더 강하게, 더 오래 살려주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도 값비싼 수입 식품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효 음식은 소화를 돕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근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점점 더 강력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와 미생물이 단백질의 흡수를 배가시키고 근육 속에 단단히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단백질이라도 그냥 먹는 것보다 발효 과정을 거쳐 몸에 들어올 때 근육이 훨씬 더 튼튼하게 붙잡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인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근육량은 매년 평균 1%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년이면 1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는 발효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발효 음식이 정말로 근육 합성을 높이는가 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은 된장과 나토를 섭취한 그룹과 달걀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나토와 된장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근육 기능 지표가 더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결과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발효 효과보다 운동량과 식습관이 더 큰 변수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합의는 하나입니다. 발효는 소화를 돕고 흡수를 높이고 몸을 덜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밥은 먹는데 기운이 없다, 고기를 먹어도 힘이 안 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바로 그럴 때 발효 음식이 필요합니다. 달걀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흡수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발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달걀보다 더 강력하게 근육을 붙잡아주는 전통 발효 음식 4가지와 오히려 근육을 해치는 잘못된 발효 음식 3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식들을 어떻게 일상 식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역별 식습관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4분의 1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육 지키는 발효의 지혜를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발효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이 근육에 좋다고요? 그냥 국 끓일 때 쓰는 조미료 아닌가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된장은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를 넘어 근육을 살리고 지켜주는 전통의 보물입니다. 먼저 과학적인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된장은 콩을 기본으로 만들어지지요. 콩 자체가 원래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콩을 그대로 먹을 때는 소화 효소가 부족해 위가 더부룩하거나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 속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집니다. 그 결과 우리의 소화기관이 힘들이지 않고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 농촌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던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된장국이었습니다. 밥상 위에 된장국 한 그릇이 늘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짠 국물이 아니라 근육에 힘을 불어넣는 에너지의 원천이었다는 것이지요. 밥심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된장심도 숨어있는 셈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된장 속 염분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혈압에 악영향을 주고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지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된장 속에 숨어있는 이소플라본 펩타이드 유익균은 근육뿐 아니라 뼈와 혈관에도 도움을 주는 물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 된장 섭취가 근육 손실을 늦추고 특히 여성 노인의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된장국은 늘 먹지만 근육에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 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는 음식이 사실은 몸을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된장이 발효되는 기간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6개월 이상 숙성된 된장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생깁니다. 반면 시중에서 빨리 만든 인스턴트 된장은 이런 효소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오래 숙성된 된장을 고르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된장은 단백질 흡수를 돕는 동시에 근육 회복에 필요한 칼륨, 마그네슘, 아연도 제공합니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의 쥐가 잘 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까지 채워주니 근육이 쉽게 지치지 않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근육 경련을 덜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에 된장국 한 그릇 어떠신가요? 감자나 호박을 넣어도 좋고 시금치나 미역을 넣어도 훌륭합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동시에 보강되어 약이 아닌 음식으로 근육을 채우는 기적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걀보다 근육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발효의 힘을 첫 번째 음식인 된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두 번째 발효 음식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발효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는 그냥 밑반찬이지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단순히 배추와 고춧가루를 섞은 음식이 아니라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발효의 산물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때 공급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치 속의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산균은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소화 흡수를 돕고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가 발효될 때 생성되는 젖상유는 단순히 장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퍼져 면역계를 자극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김치 유산균이 근육 속 염증을 줄여 운동 후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피곤에 덜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있습니다. 김치가 짜서 오히려 혈압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지요. 맞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김치를 과식하면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정량과 숙성도입니다. 적당히 숙성된 김치에는 소금이 어느 정도 중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이로운 젖상윤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신김치가 속을 편하게 한다는 옛말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셈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삼겹살을 먹을 때 김치를 꼭 곁들여야 속이 편안했던 적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김치는 기름을 분해하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냥 입맛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이 본능적으로 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에는 근육과 뼈 건강에 필요한 칼슘, 비타민 K,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근육 속 세포와 혈관 내벽을 동시에 보호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김치가 단순히 채소 발효 음식이 아니라 전신 순환을 살리는 약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김치는 짜서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아예 드시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양은 줄이더라도 제대로 숙성된 김치를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이 근육과 혈관 나아가 전신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된장이 근육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살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김치는 그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근육과 혈관의 황금 조합이 되는 셈이지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발효 음식의 숨은 힘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세 번째 발효 음식은 크기는 작지만 단백질의 보고이자 근육을 재생시키는 힘을 가진 특별한 음식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발효 음식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냄새가 강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청국장은 단백질의 보고이자 근육을 살리는 최고의 자연 보충제입니다. 달걀보다 더 강력하게 근육 합성을 돕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은 된장과 같은 콩 발효 음식이지만 발효 속도가 훨씬 빠르고 특유의 끈끈한 실이 있습니다. 이 실 속에는 폴리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칼슘의 흡수까지 도와 근육과 뼈를 함께 지켜줍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뿐 아니라 뼈까지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에서는 나토라고 불리는 청국장이 장수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나토를 매일 먹는 지역은 평균 수명이 더 길고 근육 약화로 인한 낙상률도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나토키나제라는 효소에서 찾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효소인데 혈액이 맑아지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즉, 청국장은 단백질 플러스 혈관 건강 플러스 뼈 건강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발효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청국장의 냄새와 발효 특유 성분이 일부 사람에게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위장이 약한 분들이 청국장을 과식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부터 시작해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오히려 소화력이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견은 존재하지만 청국장이 장 건강과 근육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는 의견이 크게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몸이 지치고 기운이 빠질 때 청국장 찌개 한 그릇을 먹으면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과연 단순한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청국장은 아르기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에 영양이 빠르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기운이 회복되는 체감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인데 청국장은 이를 억제해 세포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근육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전신의 젊음을 지켜주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약 대신 매일 먹을 수 있는 자연 단백질 보충제가 있다면 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청국장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단백질 파우더보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청국장이 훨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따뜻한 청국장, 찌개로 드셔도 좋고 밥에 비벼 간단히 먹어도 됩니다. 요즘은 캡슐 형태로 건조시킨 청국장 분말도 나와 있어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조금씩입니다. 된장이 근육의 단백질을 흡수시키고 김치가 혈관을 깨끗하게 했다면 청국장은 근육 재생과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작은 한 숟갈이지만 그 안에는 달걀보다 강력한 발효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네 번째 발효 음식은 근육의 통증과 염증을 낮추는 치유력을 가진 특별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음식이지만 의외로 근육과의 관계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발효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현미식초, 사과식초, 매실식초 같은 천연 발효식초는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근육의 염증과 통증을 낮추는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뻣뻣하다, 무릎이 욱신거린다, 운동 후 회복이 더디다 같은 증상을 자주 호소하게 되지요. 발효 식초는 이런 만성 염증을 조용히 진정시켜줍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과 유기산이 근육 속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무거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근육이 뭉친 부위에 식초를 적셔 문지르곤 했습니다.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식초 속 유기산이 근육 피로를 완화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최근에야 확인된 것이죠. 옛 어른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식초가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이 공복에 식초를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적정량 희석해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위산 분비를 조절해 소화를 돕는다고 반박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하루 한두 스푼을 물에 타서 드시는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자주 붓는다거나 밤마다 종아리가 당긴다는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 참가자들이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야간 근육 경련 빈도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발효 식초는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식초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음식 속 단백질을 더 잘 분해할 수 있게 하고 아미노산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된장, 김치, 청국장의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식초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근육 속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의 통증이 줄어들 뿐 아니라 근육 자체가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바로 마시는 것은 피하시고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미역국에 식초 몇 방울을 넣어도 근육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된장김치, 청국장이 근육을 살리고 지켜주는 기본 발효 삼총사라면 식초는 그 삼총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효의 마지막 퍼즐 조각 2 되는 셈이지요.
이제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4가지 발효 음식의 힘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발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을 갉아먹는 잘못된 발효 음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그 위험한 발효의 그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발효 음식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발효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근육을 갉아먹는 잘못된 발효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경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가짜 발효 제품입니다. 전통 발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숙성해야 진짜 영양과 효소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품들은 비용 절감과 빠른 유통을 위해 발효 시간을 극도로 단축합니다. 인위적으로 첨가제를 넣어 발효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음식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거의 없고 단지 짠맛과 향만 남습니다. 결국 몸에 들어가면 근육에 필요한 흡수와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염분과 화학 첨가물이 근육과 혈관을 해치게 됩니다. 여기서 잘 알려진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층에서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근육 세포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판 인스턴트 발효 식품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된장맛, 김치맛을 내기 위해 첨가된 소금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인스턴트 발효 제품은 오히려 발효가 아니라 화학적 조합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부 김치 제품은 유산균 수치가 전통 방식에 비해 1~10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을 매일 먹을 때 과연 근육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로울까요? 답은 이미 분명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발효식품은 너무 오래되거나 비위생적으로 보관된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는 살아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곰팡이나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몸속 염증을 키워 근육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혹시 냉장고 구석에 묵은 된장이나 김치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깝다는 생각에 드셨다가 오히려 근육과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나는 발효 음식을 매일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을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발효 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먹는 발효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스턴트 제품도 영양은 일정 부분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전통 발효와 공장식 인스턴트 발효는 생리적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에서 전통 방식의 된장과 공장식 된장을 비교한 결과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근육 회복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간단합니다. 근육을 살리려면 진짜 발효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값싸고 편하게 사는 대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발효 음식을 선택해야 근육과 혈관이 지켜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좋은 발효 음식들이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면 이런 잘못된 발효식품들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달걀보다 더 좋은 발효 음식도 있지만 달걀보다 더 위험한 가짜 발효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잘못된 발효식품 속에서도 특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과도한 나트륨의 함정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효 음식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나트륨, 즉 소금의 함정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기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습니다. 특히 김치, 된장국, 젓갈처럼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양껏 드시다 보면 어느새 근육과 심장을 동시에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트륨이 과하면 몸속 수분 균형이 깨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때 공급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근육 손실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짠 발효 음식을 즐겨 먹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노년기 이동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발효 음식 속의 미생물과 항산화 성분이 나트륨의 해로움을 상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한 발효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균형과 절제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된장국을 드실 때 간이 심심하다 싶으면 소금을 더 넣으시나요? 김치가 싱겁다고 젓갈을 더 첨가하시나요?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근육과 혈관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짠맛은 중독성이 강해서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져도 며칠만 조절하면 혀가 금방 적응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트륨이 뼈와 관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뼈와 근육은 서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면 근육도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은 단순히 혈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 뼈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된장국은 작은 국그릇에 담아 드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위주로 드십시오. 김치는 하루 2~3조각만 반찬 접시에 소량만 덜어 드시고 추가는 줄이십시오. 젓갈류는 특별한 날에만 곁들이시고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또한 발효의 깊은 맛은 짠맛이 아니라 숙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숙성된 발효 음식은 적은 소금으로도 충분히 풍부한 맛을 냅니다. 이것이 전통 방식의 지혜였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지나치면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특히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소금의 함정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발효 음식 중에서도 사실은 진짜가 아닌 가짜 발효 제품이 어떻게 근육을 해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효 음식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접하는 발효식품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진짜 발효가 아니라 가짜 발효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발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된장은 최소 6개월, 김치는 계절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청국장은 비록 짧아도 일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균이 증식하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과 몸에 좋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인스턴트 제품들은 이런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공 향료와 조미료를 넣어 발효된 맛을 흉내내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김치 수억 가지를 조사했더니 그중 절반 이상은 유산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김치의 맛을 내지만 실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미생물의 힘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김치를 매일 먹는다고 해서 근육과 혈관이 튼튼해질까요?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요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인스턴트 제품이라도 원재료에 영향이 있으니 어느 정도 이득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진짜 발효에서 얻는 효소와 미생물은 인스턴트 제품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식품학회에서도 전통 발효식품과 인스턴트 발효식품의 영양학적 차이는 확연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중에서 파는 인스턴트 된장으로 끓인 국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갈증이 심했던 적 말입니다. 반면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은 훨씬 부드럽고 속이 편안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발효와 진짜 발효의 차이입니다. 가짜 발효 제품의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첨가물입니다. 방부제 착색료, 인공 향료가 들어가다 보니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간과 신장을 부담스럽게 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장이 무너지면 단백질 흡수도 더 나빠지고 결국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짜 발효 제품은 보관 중에도 쉽게 상하기 때문에 소금과 설탕을 과다하게 첨가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나트륨과 당분 폭탄이 되어 근육뿐 아니라 혈관, 심장, 신장까지 동시에 위협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매일 김치를 먹으니 괜찮다 하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 김치가 인스턴트 제품이라면 근육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발효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은 반드시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발효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발효는 근육을 지키고 가짜 발효는 근육을 해칩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또 다른 발효의 그림자, 바로 많은 분들이 즐기지만 근육에는 독이 될 수 있는 발효주, 즉 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발효 음식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효주, 즉 술입니다. 막걸리, 맥주, 와인 같은 음료도 모두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술도 발효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발효 과정을 거쳤다 해도 최종 산물에는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도 근육량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막걸리는 발효 곡물로 만들어져 유산균과 아미노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건강주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실제로 막걸리 속에 있는 젖상균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코올의 양입니다. 막걸리 한두 잔 정도는 장내 환경에 이로울 수 있지만 그 이상 마시면 알코올의 독성이 유산균의 이점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즉, 약이 될 수 있는 한 모금이 과해지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레드와인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근육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연구자들은 와인에 들어있는 알코올 자체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알코올의 양과 빈도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하루에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시나요? 그러나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량의 음주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량 감소와
낙상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같은 양의 알코올도 더 크게 작용합니다. 결국 젊었을 때 괜찮았던 습관, 이 노년에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술이 근육 회복을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걷기를 한 뒤 술을 마시면 근육의 미세 손상이 회복되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이 상쾌하게 느껴져도 사실은 근육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효 음식은 근육의 친구이지만 발효술은 근육의 적입니다. 단 한두 잔의 즐거움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결국 보행 능력을 잃고 의자에만 앉아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양을 줄이고 빈도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막걸리를 좋아하신다면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발효의 이점을 원하신다면 술이 아닌 발효식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된장김치, 청국장 식초가 근육을 살리는 4가지 보물이 되었다면 발효주는 그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숨은 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발효와 나쁜 발효를 정리하며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떤 발효 음식을 선택했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발효 음식이 근육을 살리고 지키는 방법과 잘못된 발효가 근육을 해치는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수한 어르신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장수마을을 조사해보면 공통적으로 발효 음식이 식탁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나토 한국의 전남 구례나 경북 안동 같은 지역에서는 된장김치, 청국장이 늘 밥상에 올라옵니다. 이 어르신들은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혼자 밭일을 하고 시장에 다니며 손자 손녀와 함께 산책을 즐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국과 일본 공동 연구진이 장수마을과 일반 마을을 비교했더니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발효 식품 섭취 빈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국, 신김치, 청국장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한 음식 습관이 근육과 삶의 활력을 지킨 셈입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결과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장수에는 유전적 요인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식탁이 단순하지만 꾸준히 발효 음식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80대 중반에도 허리가 곧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어르신들일수록 나는 평생 집 된장만 먹었어. 김치는 늘 내가 담근 걸 먹었지.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반대로 젊을 때는 튼튼했지만 나이가 들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 분들을 보면 대부분 편의점 반찬 인스턴트 김치로 끼니를 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의 차이가 삶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발효의 힘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발효 음식은 번거롭다, 냄새가 싫다 하고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나 어르신들 작은 불편을 감수한 그 한 숟갈이 10년 후 여러분의 다리 힘걸음걸이,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걸어 나가고 싶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싶다는 소망 그 열쇠가 발효 음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장수마을에서 조사된 95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된장국과 청국장을 번갈아 드셨습니다. 연구진이 근육량을 측정했을 때 70대 여성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을 믿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든 장을 믿었어. 이 짧은 한마디가 전통 발효 음식의 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식초. 이 네 가지 발효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장수인들의 삶을 지탱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는 과학적 근거와 더불어 세대를 이어온 경험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된장국을 올리고 김치를 곁들이며 청국장을 조금씩 드시고 샐러드에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근육과 장수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발효와 나쁜 발효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며 근육 건강을 위한 선택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효는 같은 발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것은 근육을 살리고 어떤 것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근육을 살리는 좋은 발효 음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된장은 단백질을 흡수하기 쉬운 아미노산으로 바꿔 근육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김치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근육까지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통로를 지켰습니다. 청국장은 단백질의 보고이자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천연 보충제가 되었습니다. 식초는 근육의 피로를 풀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앞에 세 가지 발효 음식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발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근육과 삶의 활력을 살리는 네 기둥이었습니다. 반대로 근육을 해치는 나쁜 발효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공장에서 빠르게 만들어진 가짜 발효 제품은 영양은 없고 첨가물과 나트륨만 남아 있었습니다. 과도한 소금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숨은 적이었습니다. 발효주, 즉 술은 발효의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 알코올이 근육을 분해하고 회복을 늦추는 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발효를 선택하고 있는가? 혹시 매일 먹는 김치와 된장이 편의점이나 마트, 인스턴트 제품은 아닌가요? 혹시 짜지 않으면 밍밍하다며 소금을 더 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술도 발효니까 괜찮다는 자기 위안으로 매일 잔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근육을 지켜주는 발효를 택할지, 근육을 무너뜨리는 발효를 택할지 말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발효의 힘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효 음식은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리는 삶의 즐거움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살아있어야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고 존엄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매일 식탁 위 작은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걀보다 근육에 좋은 전통 발효 음식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희망 메시지입니다. 좋은 발효는 우리를 살리고 나쁜 발효는 우리를 해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밥상 위에 어떤 발효를 올릴지 스스로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함께한 내용을 되새기며 여러분께 힘과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걀보다 근육에 더 좋은 전통 발효, 음식의 세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된장의 단백질 흡수력, 김치의 혈관 정화력, 청국장의 단백질 보고, 식초의 회복 촉진력. 이 네 가지는 근육을 지켜주는 네 개의 등불이었습니다. 반대로 인스턴트 가짜 발효 제품, 과도한 소금 발효주의 과음은 근육을 갉아먹는 그림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발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내재된 회복력을 불러일으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단 한 가지라도 올려보십시오. 된장국 한 숟갈, 잘 익은 김치, 한 조각 청국장, 한 술 식초 몇 방울.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걸음걸이를 바꾸고 10년 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떠오르시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시작하십시오. 약을 늘리기 전에 발효 음식을 늘려보십시오. 기운이 빠질 때 단백질 파우더를 찾기 전에 전통 발효 음식을 챙겨 드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지켜온 그 밥상 위 지혜가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지역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지역별 발효 식습관을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근육을 살리고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발효 음식은 그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의 몸을 살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웃음을 나누는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스티세 이상기라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길어지 근육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과연 길을까요? 근육은 단순히 길어다니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마치 전신을 지탱하는 두 번째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혈액을 위로 밀려 올리며 뇌까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육이 서서히 줄어든다면 여러분이 뇌는 조용히 기울이고 발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기 전엔 근육 감소와 기마의 위험이 직결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국립 노인병연구소 연구에서는 해외벽지 근육량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기억력 감퇴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허약하다가 아니라 뇌세포의 활력이 직접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공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시지요. 하지만 단백질과 영양이 부족하면 아무리 겨고 움직여도 근육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뇌 혈류까지 줄어들어 집중력과 판단력도 뒤떨어집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안녕하신가요? 어려움 뇌와 근육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이 바로 그 답입니다. 고가의 복용제도 어려운 운동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식탁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비밀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고 뇌세포를 지켜주는 2가지 음식과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2가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대년 후 여러분이 결림 조리와 기억력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 계신가요? 데스크를 세울입니다. 부산입니다. 대전입니다. 결림 남겨주시면 저와 다른 분들이 함께 건강 여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대년 후 근육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육과 뇌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여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육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세습병자의 요소에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단백질은 근육이 자료지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고기를 많이 먹여야 단백질이 가해워진다. 이말 지올바니온 맞고 지올바니온 둘립니다. 왜냐하면 70세 후에는 소화력이 되어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여도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들며 효소 활동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백질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기를 먹여도 속이 되어 부룩하게 한다. 이건 단순한 위장 문제만이 아니라 근육과 뇌에 필요한 연료가 도착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다면 다양한 무엇일까요? 바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콩가루입니다. 두부두유 청국장 같은 음식은 부드럽게 어렵게 소화되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 길게지면서 단백질이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어 흡수력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두부 반 몸만 꾸준히 섭취하여도 근육 감소 속도가 늦춰지고 기억력 검사 점수가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바야노해올 수 없는 것이 계란입니다. 노래운전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여야 한다라는 말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쾌견하기에서 오는 달걀, 노래운전 속이 레시틴이 뇌세포 보호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하루에 2개 이상 준과할 수 있지만 원개 정도는 오히려 뇌와 근육에 대운동한 영향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중하에 연안이 연유마 율에서 오는 니스 이상 장수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수저를 기어 데울려 드십니다. 그들이 식단에는 고기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콩달걀 생선 기울이고 올리브유가 단백질과 지방이 균 형을 이루죠. 결과적으로 지역은 심해 발생률이 많이 낮습니다. 고기만 단백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이유입니다. 물론 아직도 하기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논영기는 단백질 보충제를 꼭 먹여야 한다는 의견과 음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먼저 식탁에서 콩두부 달걀 생선을 충분히 챙기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더하세요. 보충제는 음식 위에 얹는 보조수단을 부분 기본은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하루 식단에는 단백질 음식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혹시 아시면 방 한 조각 점심은 국수 저녁은 밥과 반찬 위주라면 단백질이 되게 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단이 일주일 만에 이어져도 근육은 바바리우제 줄여들고 뇌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반대로 매일기니마다 콩두부 계란 생선을 끼어들이면 몸에는 점점 힘을 더해집니다. 저렴 조리가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살리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뇌세포의 신경 전달물질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가 발달하고 우울감까지 가져옵니다. 적단백질은 근육과 뇌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결심해보시면 여덟 내 식탁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한 모 달걀 하나 작은 생선 한 토막 그리고 청국장 한 숟갈. 이네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근육과 뇌는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다음으로 꼭 챙겨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혈관 성소부로만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기름 긴 혈관을 씻어내고 막힘을 줄여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매엄하지 않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의 세포막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뇌의 방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 속의 신호전이 끊기지 않고 마에게 없게 흐르도록 돕는 윤활유 같은 존재지요. 특히 다와 에파라니온 2가지 성분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의대 연구팀은 65 이상 어르신 중 오메가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 기마의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주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노인이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노인보다 연애 기억 테스트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즉 오메가3는 단순히 혈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뇌의 절묘함을 지켜주는 핵심 무기입니다. 그러다면 문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충분한 오메가3를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은 연어고동 정계열이 같은 기름진 생선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 생선들이 가장 풍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 생선이 조리법입니다.
되기업에 어리면 오메가가 산화되어 효과가 기울어주려되옵니다. 따라서 여기보다 짐이나 조림이 훨씬 좋습니다. 돌자이어 호액지와 신선도입니다. 냉동 상태로 오래 보관된 생선인 오메가 함량이 빠르게 되돌려집니다. 가능하다면 제시어 생선을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이슬란드 에어부 마을에서는 고등계와 경계를 겨울이 매일 없습니다. 규지역은 겨울이 길고 혹독하지만 어르신 겨울이 기억리역과 기마의 발생률은 유럽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물고기와 함께 늘겨간다는 말이 세울 정도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지요. 하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생선만으로 공분하다는 의견과 현대인 식습관으로는 오메가3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딪힙니다. 독이 개시주의자나 생선을 잘못되시는 분들은 보충제 이전도가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주 생선을 두세 번 먹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신가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실제의 생선을 먹을 수 있다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구워드세요. 고등계 그공시연료 모두 좋습니다. 돌제 생선을 드시기 어렵다면 아마시키아시드 호두 같은 식물성 오메가도 챙기세요. 물론 동물성보다 흡수율은 낮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세시자 이사와 상기 후 보충제를 병행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이름이나 약속을 자주 해주시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단순한 화가 아니라 뇌 속 세포막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파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한 변에 올려보세요. 생새운 한 토막 호두 마요칼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이 작은 변화 같은 연후 여러분의 뇌를 도리어샤게 지켜줄 것입니다. 근육을 위한 단백질과 뇌를 위한 오메가. 이 두 가지가 많으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근육과 뇌를 지키는 가장 저렴한 약국은 어딜까요? 바로 채소가 자라는 밭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럭 빛이 명한 녹색 채소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수면 보물 광고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금치길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 마그네슘, 엽산 루테인 같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필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식하고 노인 연구소는 매일 녹색 채소를 한 접시 이상 먹인 어르신들이 겨루지 않은 어르신보다 격리력 감퇴 속도가 무려 11년이나 늦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건강해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시계를 실제로 늦춘 것입니다. 또한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 니트라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뇌까지 산소와 영양기원 활이 공급되지요. 결국 근육은 필요하지 않고 뇌는 말고 도려샤해집니다. 오늘따라 우리가 무게없다 집중이 안 된다라는 순간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지중해의 연안의 장수 마줄레세오는 고기보다 채소와 올리브유 그리고 공기울되어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점심 식탁에는 늘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채소가 키운 그릇이 담겨 나오지요. 규지역의 어르신들은 에티세가 내어매어도 지저밭에서 채소를 다고 가벼운 상쾌를 하며 생활합니다. 녹색 채소가 지팡이보다 든든하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녹색 채소만으로 공분한가 아니면 보충제를 구가하여야 하는가 엽산 같은 연구 음식으로 공분 희석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적과 현대인 식습관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식탁을 바꾸어보세요. 부족하다면 교대 보충제를 대여하세요. 음식이 기본이고 알약은 보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식탁 위에 고기와 밥은 가득하지만 채소는 국에 되어 있으면 밥마역 줄기분이 지내오는 희우신가요? 그러다면 근육과 뇌는 매일같이 영양 비주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먹기니마다 녹색 채소를 껴둘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가볍고 뇌는 상쾌해집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는 작은 실천 팁을 소개합니다. 실제 밥상에 반드시 초록색을 보이게 하세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돌자의 길에요 매일 살짝 기어되올려되우세요. 올리브 요리를 미역 방울만 되어 하에도 루테인과 비타민 K 흡수율이 기억에 올라갑니다. 세스제에 너무 이기지 마세요. 살짝 데시기오나 살짝 먹는 정도가 영양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여러분 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점심 여러분 접시에는 고록사액이 몇 개나 있었나요? 만약 되어리우네온 게 없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꿀 기회가 생긴 게 없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자라고 노에니온 오메가 트로보호바츠옵니다. 그리고 기후둘리를 연결해주는 혈류와 비타민이온 녹사의 개수에서 비롯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텐년 뒤 여러분에게 연결과 기억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로균 단순 한사의 관리안입니다. 고로균 몸과 마요멜 도해살리는 회복이 신호입니다. 식탁 위 고록비치만 하질수록 여러분이 삶도 대역생기고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밥상에서 바에노 힐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이 음식도 레온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반찬이 아닙니다. 근육과 뇌를 동시에 살리려는 수면 재현 보약이지요. 면제어 된장과 청국장을 살펴봅시다. 콩을 발효시키면 단백질이 작은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해진 요리신들도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 속에는 폴리펩타이드와 이소필라본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있는데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여성 요리신들이 호르몬 균형까지 돕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Q가 풍부하게 생기는데 이 성분은 비아와 근육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뇌 혈관까지 튼튼하게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균입니다. 장군도 변자의 뇌라고 불리죠. 장군 뇌와 지지업 연결된 신경망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 건강이 나빠지면 뇌 기능도 되돌려집니다. 청국장이나 김치 속이 유산균이온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려 뇌의 신경 전달까지 도와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괜히균이 없다 우울하다라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장내 환경을 면제어 돌아보셔야 합니다. 장군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상태까지 좋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본이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어르신들은 발효두부와 된장을 매일 먹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이 낮은 치마율과 발효 음식 섭취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발효 음식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장수의 비밀 요소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기 논쟁이 있습니다. 발효 음식은 염분이 많고 혈압을 악화시킨다라는 지적이지요. 맞습니다. 지나친 섭취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연구들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펩타이드가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적정량을 지켜두신다면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소염기가 결정된다면 물에 살짝 헹구거나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면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수제밥상에 하루 한 번은 발효 음식을 드세요. 청국장찌개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돌자 김치도 가능하면 돌자게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세수자의 발효 음식은 꾸준히 교류하고 하지 않게 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에는 발효 음식이 있었나요? 없었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작은 그릇 하나 곁들여보세요. 규적인 한 숟갈의 근육이 힘을 되살리고 뇌의 신호를 도리어시게 바꾸는 꿀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장내의 환경이 무너지면 단백질도 뇌로 가는 신호도 모두 흔들립니다. 발효 음식은 이 모든 거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된장 한 숟갈, 청국장 한 국자, 김치 한 접시. 이 작은 습관이 70세 이후 여러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숨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발효 음식은 단순히 옛날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세원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와 현대과학이 입증한 놀라운 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작은 발효 음식 한 그릇을 올리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단 음식 좋아하시나요? 하루에 사탕 하나 좀 괜찮겠지? 밥 먹고 나면 달달한 게 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70세 이후 설탕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닙니다.
근육을 갉아매고 뇌까지 약하게 만드는 조용한 독입니다. 면제어 근육 부터 살펴봅시다. 혈당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으로 수입게 바뀝니다. 결국 근육량은 줄고 바위와 협여지에는 불필요한 지방이 쌓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근육은 약해지었는데 살만 지는 것가다 년기형해염에서 생가요 바의 경계는 바로 혈당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뇌입니다. 뇌는 하루 에너지의 20% 이상을 세우는 기관이지요. 그런데 혈당이 많으면 뇌세포는 굉장하게 노출됩니다.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을 해오기 살아나는 듯 하지만 곧바로 피로와 혼란이 가져옵니다. 이것을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올라스타가 급격히 되어지는 과정에서 뇌세포는 손상을 입고 기억력도 점점 흐려집니다. 실제로 미국이 한 연구에서 뇌온마에 일단 유무리오를 마신 노인들이 기울여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발견했습니다. 특히 콜라나 달콤한 케오핀 소테온 디지오테오가 주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잔점 관계스지라고 내엄지면 연애요사의 노인은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요대온 실험에서 실험주에게 혈당을 듬뿍 뒤기억력 미로테스 튜를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혈당을 매우견 뒤들린다며 실만이길 가지는 뉴그리옥이 되어내어지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공급이 아니라 뇌 기능 자체를 방해해야 한다는 정도이지요. 물론 하기에서 언연이려 논쟁도 있습니다. 혈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궤행시업퀴가 문제다. 말습니다. 소량이 혈당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식단 속에 숨어 있는 수면 혈당입니다. 케첩 가공 유무료 심지어 김치 양념 속에도 혈당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의 혈당을 드시고 계신지 아시나요? 세계보게 옮기고 훈련 하루 25G 적작은 티스푼 식수푼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실내 평균 섭취량은 겨우 2배에 이릅니다. 그러다면 여대역에 줄일 수 있을까요? 교수자의 유무료부터 바꾸세요. 단 기업이 다해신 비율에게 기업이 콜라다해신 버리카 이게os만 하에도 혈당 절반이온 줄여야 되옵니다. 돌자의 가공식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혈당 시럽보다 적혀 있다면 가능한 한피하십시오. 세시자의 단맛이 당길 다이니온 과일로 대체하세요. 독이 블루베리 사과베에 같은 자연이 단맛은 오히려 뇌를 보호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미역변이나 달콤한 간식을 가지셨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이 뇌 건강 지도가 달라집니다. 혈당은 달콤하지만 근육과 뇌는 쓰디쓴 독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는 혈당을 줄인다라는 작은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겨울에움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고 근육을 살리는 꿀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um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속에um만 안 매어게요. 음식도 신기하게 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 속속염입니다. 햄소시지라면 똥조림 심지어 우리가 흔히 먹는 빵과 치즈에도 상당한 양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금이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육과 뇌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먼저 근육을 보겠습니다. 잔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 몸이 자주 부스고 근육 속 전하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전하해질이 흔들리면 근육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조금만 걸려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쥐가 잘 나뉘는 겁니다. 뇌도 기명적입니다. 가공식품 속 과다나트륨은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자주 먹여 노인들 같은 나이 다른 노인들보다 인지능력이 빠르게 되어지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건강지각 능력에서 가이가 크게 나타났지요. 적잖아 음식이 혈압만 해드신다라는 말은 반조자리 진실입니다. 실내의 건강까지 조용히 갉아매고 있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미국이 이어든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무기력감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트륨 불균형이 뇌의 신경 전달물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잔가공식품은 단순히 혈관과 근육만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까지 흔들려 놓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론이 있습니다. 소개음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가공식품 속 화학 첨가물이 되었긴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첨가물이 영향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오세온 가공식품을 줄이며 나트륨과 첨가물 섭취가 동시에 줄고 게으만큼 기운력과 노예가 보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면 어디에 실천해야 할까요? 실제라면은 주원회에 하루 줄여보세요. 국물 가지다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돌자의 햄과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 생선을 선택해 가세요. 실제 가급적 집에서 지지업조리하세요. 집밥은 염분을 조절할 수 있고 수면 속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라면 햄 방울 미역 변되었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가요? 규작은 선택들이 근육을 약하게 하고 노예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 한자의 여러 식탁을 가운데온 순간 몸은 바르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부기가 줄고 다리에 힘이 돌아오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여도 여러분은 확실히 가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속에면 삶이 맛을 나야지만 가공식품 속과 한 속에면 인생이 화려하게 보여야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몫입니다. 오늘 저녁 장골보실 대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가에서와 생선을 집에 드시겠습니까? 작은 선택이 되는 후 여러분이 근육과 노예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하시지요. 하루에 막걸리 한 잔쯤은 보약이다. 포도주는 심장의 조단위가 과연 가능하겠지. 과연 그럴까요? 사실 70세 이후에는 술이 근육과 노예를 동시에 하시는 은밀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육을 보겠습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효소 활동이 억제되지요.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여도 근육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기 연구에서는 음주 습관이 있는 노인이 근육 감소 속도가 느려지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 마시면 기운이 바빠진다는 느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근육이 실제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노예입니다. 알코올은 뇌세포의 신경 전달을 교란시킵니다. 단기 기억이 약해지고 집중력이 드디어려지며 심지어 균형 감각까지 흔들립니다. 한두 잔만 마셔도 어르신들은 다음날 기억이 흐릿해지고 머리가 멍해지지요. 이게 반복되면 뇌세포가 조용히 죽어갑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영국에서 진행된 대연구적 연구에서 적당한 음주라고 불리는 수준 하루 한 잔 이하저가 65세 흑심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에게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적점을 대는 괜찮았던 한두 잔이 나이가 들면 뇌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기의 논자행도 있습니다. 레드와인 속이 폴리페놀리온 심장에 좋다라는 주장 말입니다. 맞습니다. 일부 항산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코올 자체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포도 빌루베리 경화류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알코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기운이 하기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며 요새가다. 잠이 안 와서 소주 반 잔은 꼭 마신다. 이런 습관이 노예와 근육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실제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양기울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돌제 술 대신 다디오샨카를 드셔보세요. 머리카락 화가대에 국가는 몸을 편안하게 하며 온세어도 숙면을 덮습니다. 실제 술자리 자켓을 바꾸세요. 가와과일을 함께 나누는 모임으로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여러 번의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혹시 어제 저녁 잠들기 전 술 한잔 하셨나요? 만약 그러다면 오늘 아침에 머리가 무겁지 않으셨나요? 그 무거움이 바로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술은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근육을 약하게 하고 뇌를 흐리게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술잔을 조금만 나열하여 있으면 어떨까요? 개우한 병이 선택이 여러분이 기억력과 세력을 단련되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친구가 아니라 배신자일 수 있습니다. 술이 없이도 즐겁게 웃고 깊이 자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바삭한 튀김이나 달콤한 밥한굴,
Johahasinayog ageo meonyon geoniga gwen kanagesji. Handuga eronion 균ila nagesji. 이리오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두렌 수지방군 균욕과 노예를 무녀들이는 가장 교묘한 적입니다. 두렌 수지방군 원래 엑세기리오밀러를 복원하기 위해 관도하는 공지방입니다. 과자바방도니오스라면 세오피오 마가리는 에어리 수이지요. 문제는 이 기리움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게 없니다. 혈관 속에 쌓이고 근육세포와 뇌세포까지 침투하여 조용히 손상을 입힙니다. 면적 근육을 보겠습니다. 두렌 수지방군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여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염증을 걱진해 근육 회복을 방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하루만 쉬면 회복되던 근육통이 요즘은 며칠씩 간다. 그 배경에는 두렌 수지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예도 심각합니다. 두렌 수지방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뇌세포의 막을 손상시킵니다. 요구력 집중력 감정 조절에가 지역 영향을 주지요. 실제로 미국이 한대 유머 연구에서는 두렌 수지방 시업구이가 많은 그룹에서 알코올하며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달콤한 디저트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심하게 불씨가 도울 수 있다는 데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디온 실리움에서 두 그룹이 주에게 다른 식단을 먹였습니다. 한 그룹은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계열과류 다른 그룹은 두렌 수지방이 많은 마가린과 과자를 먹였지요. 몇 달 후 두렌 수지방 그룹은 미로 가지기 능력이 현저히 되어지고 뇌 염증이 심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음식이 곧 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 오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두렌 수지방을 소량 섭취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지요. 하지만 후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렌 수지방은 안전한 섭취량이 없다. 적적인 양이라도 꾸준히 먹으면 누적되어 결국 위험을 일으킵니다. 그러다면 어디에 피할 수 있을까요? 제 과자나 배방울 사실에 대해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CO2는 마가린 부분 기형과유가 적여 있다면 조심하여야 합니다. 둘째 집에서는 튀김을 고해소화하세요. 특히 오래된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에 대해서는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세요. 올리브유들 기름 기형과류 생선이 기름은 오히려 근육과 뇌를 살려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오늘 아침 간식으로 데우신 방에 여대온 기름이 되어 있었는지 아시나요? 모른가에 먹는 순간 두렌 수지방은 이미 몸속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삭하고 달콤한 유혹의 순간이 즐거움일 부분입니다. 교대가 아닌 근육이 약화와 뇌의 쇠토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두렌 수지방을 메올리하고 신선한 기름과 자연식으로 바꿔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되는 뒤 여러분이 겨울em 겨울이와 기억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음식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면 왜 이렇게 근육과 뇌를 함께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과 뇌를 다뤄 관리하려 합니다. 운동은 근육을 위하여서 독세와 폐혈을 뇌를 위하여서.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습니다. 근육과 뇌는 하나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줄여되면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기억과 집중력은 되돌려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뇌가 약해지면 움직임을 지휘하는 신호가 늦어집니다. 기억는 속도가 느려지고 내매어지기 쉬워지며 다시 근육이 되어 발이 줄여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거리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한 노인 코호트 연구소는 협력지 근육량이 적은 노인일수록 기마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일본 연구소는 근육량이 유지된 노인들이 어려우지 않은 노인보다 10년 이상 더 그립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즉 근육과 뇌는 서로 되돌려질 수 없는 작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함께 약해집니다. 여기서 잠시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대 고반이 한 요리시 내온 기억이가 겸 흐려진다니운 이유로 지어를 가져오시었습니다. 겸사 기울과 키마의 고기 징후가 조금 보였지만 동시에 눈에 띄게 줄여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어벽지 근육량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에 운동을 좋아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활동이 줄고 식사도 간단히 다유내온 습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예보다 먼저 근육이 약해졌고 결국 노예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다면 희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근육과 노예는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오메가를 녹색하여서 발효 음식이런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근육이 되살아나고 혈류가 회복되며 노예까지 활력을 되찾습니다. 짧은 몇 주만 해도 결럼 결리가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살아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한쪽만 캥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캥기는 것입니다. 근육과 노예를 동시에 관리할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시장에 가고 손주와 상가액을 즐기고 계획을 일깨우며 기억을 도려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노후 아닐까요? 이 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위하여 노예를 위하여 어디온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연휴 한쪽만 캥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두 가지를 함께 돌보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근육과 노예는 마치 두 개의 바퀴입니다. 한쪽이 작아지면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바퀴가 균형 걸 이루면 길이 아무리 험하여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과 노예를 동시에 지킬 때에 우리는 되어 알아야 되어 건강하게 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두 바퀴를 함께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여러분이 미래의 텐년 투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뇌 동시에 지켜야 할 이유 바로 여러분이 삶 자체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만 해온 경과와 사실들을 들으셨습니다. 근육이 줄면 뇌까지 약해진다. 세월탄 가공식품 술들아연수 지방균 조영기 건강을 하여진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지금 시작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비바리운 굴발점이라는 겁니다. 아니세 이후에도 근육은 여전히 달합니다. 노예세포 역시 완전히 미엄군이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망을 계속 만들려 갑니다. 즉 우리가 이어대한 음식을 선택하고 이어대한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근육도 노예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가 입증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보세요.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12주 동안 단백질 식단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인지능력 겸사 점수도 두드러지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말은 근육과 노예가 함께 되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어디온 80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두부와 가에서 게으르고 작은 생선을 챙겨 드셨습니다. 몇 달 뒤 예전보다 계단을 되어 수입결이 나이리고 가액나 연결 도리오샤게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렇게 기분일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전이온 수많은 환자분들의 일범예언세어 깨달았습니다. 몸에온 언제든지 우리 피해원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주고 나비운 습관을 줄이면 몸은 감사하되어 음세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키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면 반드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에 단백질 반칸을 하나 되어 올리고 나일 아침에 녹색 세소를 끼어들이고 주말에는 청국장 한 그릇을 챙기세요. 그리고 다니므로 대신 물이나 보리카를 선택하세요.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근육과 노예를 지켜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그 답을 댓글로 남기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세우스발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식탁 위 하루하루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근육과 노예를 지키는 것은 강한 이학적 시료가 아니라 오늘 저녁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이 쌓여 텐년 후 여러분이 결림결리와 결도리어샤게 만들어 줍니다. 결연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이 근육은 아직 살아있고 여러분이 노예는 여전히 새로운 연결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다짐하여 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근육과 노예를 동시에 지킨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여러분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되어합니다. 하이만군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과 노예를 동시에 지키는 5가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마음이 복잡해지셨나요? 이만 현결 나이가 다 실천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게어는 일가 결연 결정이 되었다면 지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저는 수많은 어려우신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워왔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결박을 빌려는 애 없습니다. 그저 한 기기 식탁에서 단백질 반칸을 하나 되어 올리는 게어 세월 당다의 신사과 한 조각을 선택하는 게어 솔자니을 반으로 줄이는 게어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쌓이면 텐년 뒤에 여러분이 결림결리와 기억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육이 줄며 뇌까지 약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기억을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다면 지금 작은 한 발리를 나에 딛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나 습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두부를 꼭 챙기겠다. 나는 단유물을 끊겠다. 이렇게 적는 순간 여러분이 다짐한 결자가 되어 마음에 새겨집니다. 돌자 여러분이 지금 계신 도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대구 혹은 하루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함께 공유하면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가는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배웠던 클릭이 아닙니다.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숫자일 몸과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더 살아나고 노예는 다시 가연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전히 밝고 여전히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더 나은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지만 하에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루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 멀리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